그래요. 이제 연이어서 얘기해볼게요. 저번에 그 동경간의 그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한 번에 좀 정리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좀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얘기해볼게.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있잖아. 기존에 있는 동경하고 동경과 동경 있잖아. 일치할 때 있잖아. 이 부분 좀 얘기해볼게요. 동경과 동경이 일치할 때 있지. 여기 그림상에 이렇게 좀 그려봤을 때 X축 Y축을 해서 우리가 시초선인 5X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잖아. 괜찮으실 거야. 동경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초선 기준으로 회전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회전된 정도. 그냥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동경. 자,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 OX라는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 시초선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타만큼 지금 이동된 형태를 한 요 정도라고 이제 표현해 볼게.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더 좀 연장시켜 볼게. 연장시켰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동경 기준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는 형태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렸을 때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가 노란색 곡선으로 표현한 이 동경을 6세타로 해볼게. 이렇게 6세타. 그러면 이제 기존의 동경과 여기서 6세타만큼 간 동경이 지금 일치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6세타에다가 세타를 뺀 값이 0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6세타에다가 세타를 뺐더니 처음에 0이 나왔다는 거지. 정영도. 알겠니?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연장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6세타에다가 6세타를 또 뺐더니 이번에는 값이 좀 확장되는데 이런 형태.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0도에다가 360도가 추가된 형태잖아. 맞지?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형태인데 세 번째 형태는 뭐냐면은 한 바퀴 더 돌린 거야. 그러니까 세 바퀴 돌린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0도에다가 360도 곱하기 2가 될 거야. 그렇죠? 세 바퀴는 있는데 이게 두 바퀴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값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이건 0도가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360도가 되고요. 이거는 360도 곱하기 2가 돼.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넣을게. 이제 이번에 이제 세 바퀴 돌린 거야. 그랬을 때 이거는 그대로 이제 360도에다가 곱하기 3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대로 좀 써보면 360도 곱하기 3이 된다. 자, 그러신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부터 이제 네 번째 케이스의 값을 좀 확인해 볼게. 그럼 0도부터 360도 곱하기 3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좀 일반화시켜 보세요. 그럼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잖아. 0도라는 거는 360도 곱하기 0이잖아. 맞지? 자, 360도는 360도 곱하기 1이고. 자, 이건 2고 3이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봤을 때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두 동경이 일치했을 때 있죠. 두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뺀 값이 있잖아.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건 뭐 문제에 이건 똑같이 형태가 안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이게 이제 기존의 동경과 동경이 일치했을 때 이제 각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번 시간에 살짝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은 동경과 동경이 기존에 있는 동경과 동경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볼게. 한 직선이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형태이죠. 한 직선이 있으면 방향이 반대인 형태.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될 거예요. 기존에 있는 동경을 뭐 이렇게 일사분면에 위치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볼게. 그러면 이제 한 직선이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이게 사실상 원점 대칭이 돼. 이렇게.
대칭이라고 좀 인식하시면 돼요. 원점 대칭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타하고 6세타로 표현하면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동경이 세타라면 이걸 P 프라임 놓게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동경의 값은 이제 6세타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기회 동경하고 이 반대쪽에 있는 동경의 관계를 좀 살펴볼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6세타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각도가 세타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각도도 세타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 6세타에다가 세타를 뺀 값은 어떻게 돼? 180이 되지. 이것도 괜찮니? 아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6세타에다 세타를 뺀 값은 일단은 180이 된다고 가정할 수 있어. 180도 이렇게. 자 그러신 상태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 한 바퀴 더 돌려볼게. 자 여기서 한 바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 바퀴 돌리면 이게 좀 이렇게 될 거예요. 6세타에다가 세타를 뺀 값은 180이라고 한 바퀴를 돌렸으니까 추가하면 360도를 더 해주시면 돼요. 맞지? 한 바퀴 돌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에도 이렇게 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 바퀴를 돌렸어. 두 바퀴. 자, 해서 여기서는 또 이대로 갈 거예요. 360도 곱하기 2가 되겠죠. 맞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만 해볼게. 한 바퀴를 더 돌렸어. 그럼 이번에는 360도 곱하기 3이 되겠네. 이렇게.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다 나타낸 건 아닌데 전체적인 틀을 잡으려고 이런 식으로 내가 나타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한 바퀴 돌기 전에 일단 180도 차이가 났어.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렸을 때 180도 더하기 360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바퀴 돌렸을 때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2가 됐고요. 세 바퀴 돌렸을 때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3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는 이제 일반화 시켰을 때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6세타 마이너스 세타라는 값은 일단 180은 고정이죠. 180은 고정으로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만 써주면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n은 정수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n의 정수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연수뿐만 아니라 이제 음의 정수값도 포함이 돼요. 음의 정수값도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동경과 동경의 위치가 한직선이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 즉 원점 대칭일 때는 이런 형태의 이제 식이 이제 표현된다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을 좀 내가 좀 이제 좀 그려볼게. 이제 좀 지우고. 이렇게 해볼게. 세 번째 케이스를 해가지고 동경과 동경이 X축 대칭이 됐다는 거예요. X축 대칭. 그럼 이제 X축 대칭이 됐으니까 이걸 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XY 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게. 원점에서 기존의 동경의 위치가 일사분면에 들어왔다 이렇게. 아까랑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 대칭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요 지금 위치가 요 위치로 대칭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러신 다음에 OX와 양의 방향으로 지금 알파만큼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 해당되는 각도도 똑같이 알파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신 다음에 좀 이제 또 이렇게 해볼게. 이것도 기준에 이제 세타하고 6세타로 줄 거거든? 이걸 세타하고 6세타로 똑같이 이렇게 둘게.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6세타는 OX라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식의 반대 방향은 여기까지 이르는 각도가 되겠지. 이게 6세타가 되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앞전에 했던 형태가 좀 달라. 아까는 다 뺐잖아. 이걸 빼봤자 규칙성을 얻을 수가 없어. 이게 잘 보시면 6세타는 2파에다가 알파를 뺀 값이죠. 여기서 보시면 6세타는 2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360도를 해볼게. 360도에다가 알파를 뺀 값이잖아. 맞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알파를 더했다고 할게. 여기에다가 알파를 더하는 순간 6세타가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럼 그 말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니? 기존에 있는 요 세타 값에다가 6세타를 더해줬을 때 36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 선생님 좀 써볼게. 자, 처음에 이제 6세타에다가 세타를 더한 값은 일단은 360도 이렇게 이런 값을 이제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됐었니?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지. 동경이 기존의 6세타는 동경이 여기서부터 이쪽까지잖아. 이걸 한 바퀴 돌리고 있다. 그러면 요 값에다가 이제 360만 더 추가시켜주면 된다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거 추가시켜줄게. 이렇게 맞죠? 한 바퀴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한 바퀴 더 돌린 거예요. 두 바퀴 돌린 거죠. 그럼 기존에 360도 고정시켜 주시고 두 바퀴 돌렸으니까 360도 곱하기 2가 되겠지. 맞죠? 그다음 네 번째까지 해볼게. 여기 6세타 플러스 세타가 360도 이거 두 가지 고정시켜 주시고 360도 곱하기 3이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식의 형태가 이제 좀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이 식은 그대로 360도예요. 자, 이걸 좀 표현해보면 이게 360도 곱하기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건 2. 자, 이거 같은 경우는 360도 곱하기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360도 곱하기 4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해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알 수 있지. 자, 그렇게 해서 쭉쭉쭉 뻗어나간다. 이렇게 뻗어나갔다는 건 이제 n바퀴 돌렸다는 거야. 자, n바퀴 돌렸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6세타 플러스 세타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에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괜찮죠? 1 곱하기 1이 생각된 거고 곱하기 1, 2, 3, 4 이렇게 돼서 여기서 또 n을 또 정수한 부분을 또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동경과 나머지 동경이 x축 대칭된 형태는 빼주시는 게 아니라 더해주시는 거야. 그 더해줄 형태는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 이게 6세타죠? 세타는 알파였잖아. 그리고 지금 이 각도도 알파랑 같지. 그러니까 6세타랑 알파를 일단 더하면 우리가 360이라는 값을 일단 하나 얻어내고 여기서는 하나둘씩 이제 돌리시면 돼.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세 바퀴 돌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x축 대칭에 대해서 얘기해본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얘기해볼게. 네 번째는 기존의 동경과 동경이 y축 대칭이 됐다는 거. y축 대칭.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좀 그리면서 좀 이해하시기 좀 편하니까 그림 똑같이 좀 그려볼게. x, y 축 이렇게 기준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원점이 있다면 똑같이 이제 원래 있는 동경을 OP라고 했으니까 1,3분의 위치했다고 이렇게 했고, 자, 그 상태에서 이 동경이 y축 대칭이 됐으니까 이런 동경이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P' 될 거야. 자, 그러신 상태에서 이제 가만히 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세타가 되고 이게 지금 6세타가 되거든요? 좀 보이죠? 그럼 이것도 이제 X축에 좀 비슷하긴 해. 이게 세타면 이게 또 세타지. 맞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6세타에다 세타를 더하면 어떻게 돼? 180이 되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한 바퀴 돌리기 전에 6세타라는 값이랑 세타라는 값을 이제 더했더니 이게 180도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돌리시면 돼요. 자, 돌리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바퀴 돌렸으니까 당연히 360을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바퀴 돌려주면 이것도 이렇게 될 거예요. 360도 곱하기 2가 되겠네. 그렇죠? 추가된 형태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까지만 해준다면 6세타 플러스 세타가 18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3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케이스를 이런 규칙성이 나온다는 걸 이제 확인했어. 딱 보시면 180은 고정됐고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이렇게 y축 대칭인 형태는 6세타에다 세타를 더하는 값이 일단 180은 고정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 여기서는 이제 n하고 정수가 된다는 거.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좀 네 가지로 분류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관계식을 얻어낸 거거든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이 관계식을 무조건 외워두지 마시고요. 그림을 보시고, 대칭의 형태의 그림을 보시고 여기서 이제 기존의 동경과 나머지 동경의 관계식을 이렇게 좀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가 자이스토리에 좀 여러 개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잘 숙지하신 다음에 잘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요.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이스토리로 잠깐만 좀 넘어가서 저번 시간에 있잖아. 문제가 두 문제가 좀 있긴 했어. 사항함수로 넘어가기 전에 두 문제에 대해서 살짝 좀 간략하게만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실력 정석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파트 좀 개념 설명과 문제 풀이 좀 해볼게요. 자 이게 자이스토리에서 문제 137번이거든? 이게 한준이가 질문했었어. 맞죠? D130 해결했니? 아 해결했구나. 네, 이거 질문 안 했던 것 같아요. 137번? 네. 그래? 이거 누가 질문했지? 아 미안하다. 137번 해결 못했니? 미안해. 137번 있잖아. 얘기해볼게요. 그래서 137번하고 134번 연결시켜서 얘기해볼게. 그래서 137번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문제가.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볼게. 여기서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조건지시법으로 나타냈지? 여기서 이제 A라는 집합 조건지시법은 내가 굳이 쓰진 않을게.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잘 보시면 되는데 관계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수 부등식이에요.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일단 지금 위치는 정해져 있지. 위에 있는 지수 부분이 A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X에 관련된 범위를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저 문자가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 자, 이걸 그대로 써보시면 이거는 로그 부등식이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일단 B가 좀 편하니까 B를 먼저 좀 해결해 볼게. 일단 내가 또 순서를 좀 바꿔볼게. 내가 이제 보통 이제 했을 때는 진수 조건을 뒤로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교집합고 있잖아. 이번엔 진수 조건 먼저 좀 생각해볼게. 이 진수가 X에 관한 2차식인데, 이 X에 관한 2차식은 이걸 완전히 고쳤을 때 있잖아. 이런 형태가 돼. 그러니까 이 식만 보고서 이게 양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양수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뭐야?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신 상태에서 이거 3을 잡으시고 2로 돌려볼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니?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 상태에서 이제 넘겨봐서 이제 좀 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실 거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실 거고요. 결국에 x가 여기서부터 이쪽까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진수조건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잖아. 교집합 포함 뭐야? 이게 그냥 되지. 그래서 B에 해당되는 x 보면 그냥 이게 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를 좀 확인해 볼게. A가 좀 난감하죠. 자, A를 좀 보면은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위에 있는 지수부분끼리 비교해 주시면 되잖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수부분끼리 따로 떼서보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쪽으로 좀 몰아볼게. X에 대해서 좀 내린 차수는 좀 정리를 해보니 이건 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건 다이어스로 인수분해는 되거든? 그래서 이게 형태가 두 개가 나오나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A 값도 우리가 정확히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X가 최소값이 A가 되고 이제 최대값이 3A가 될 수 있고 최소값이 3A가 될 수 있고 최대값이 A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형태에서는 A가 양수일 때만 가능하겠고요. A가 양수일 때. 그 다음 이야기 딱 뒤집힐 때 있죠. 뒤집힐 때는 A가 음수일 때 가능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또 하나 이거 좀 추가시켜주세요. A가 0일 때도 확인시켜보세요. 0일 때. 맞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일 때도 포함시켜야지. 그래서 0일 때 이렇게 세 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좀 확인시켜주면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서 A가 0일 때 가장 편하잖아. 구체값을 직접 넣으면 되니까. 넣어봤어. 넣어봤으니까 좌변이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이 이렇게 됐어. 보시면 잘못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없죠.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A는 집합이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면 공집합이라 나타낼 수 있지. 원소유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가 공집합이라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여기 잘 보면 지금 이렇게 됐네. A하고 B의 교집합이 A가 됐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B의 이제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잖아.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이 포함된 부분집합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 맞지? 벤다이어그램 나타내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이 이렇게 포함됐다고. 맞지? 근데 A라는 집합은 어차피 공집합이야. 공집합이 이제 어떤 집합이든 간에 무조건 부분집합이 되잖아.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식이 성립됐다는 거를 A가 0일 때 확인할 수 있었어. 알겠지? 그래서 A가 0일 때 이 관계식이 성립돼. 그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 있죠.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A가 양수일 때 있죠. A가 양수일 때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A 집합에 해당되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히 나온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 두 개를 잡으시고 이제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면 돼요. A라는 범위가 B라는 범위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건 이제 수익선 나타내면 좀 더 이제 알아보기 쉽잖아. 수익선 이렇게 좀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건 고정값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큰 범위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 열린 구간. 그 다음에 닫힌 구간, 닫힌 구간 아니지? 요 A에 해당되는 요 X의 범위를 여기 안에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극단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조건식이 좀 필요하겠죠? 일단은 A를 잡아서 볼게. A가 있잖아. 최소한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맞지? 둘 다 열린 구간이지. 그러니까 만날 때도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될 거야. 근데 A가 0보다 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큰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건 사실 이거지. 3A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있죠. 3A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요거 교집합을 구하면 결국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A가 0부터 시작해서 1까지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A가 양수일 때 있죠. A가 양수일 때는 이런 건데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A가 음수일 때 똑같이 따져주시면 돼. 방법은 똑같아. 자, 그래서 세 번째에서 A가 음수일 때 또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집합에서 X의 범위는 살짝 바뀐다고 했죠? 그렇지? 궁금하면 값을 집어넣어.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B에 해당되는 X의 범위는 고정됐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맞춰 보시고 그러면 똑같이 이제 수직선에다가 그려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좀 그려보시고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면 되니까 하면 결국 그림 그릴 때도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열린 거 해서 3A, A 했을 때 이게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서 또 관계식을 이런 식으로 얻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얻어주면 되니 여기서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A가 음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고 이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결국에 A의 범위가 최소값이 이게 되고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가 음수일 때 있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돼요. 다 하고 있죠? 이것 또는 이거. 그럼 이거 범위 합치면 뭐야? 결국에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쭉쭉쭉 해서 이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이게 보면 연결이 안 되는데 A가 0일 때 성립한 거 봤죠? 그래서 A가 이제 0일 때 성립하는 동시에 이제 쭉쭉쭉 연결되는 거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거 수익선에 나타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수익선을 좀 그려볼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그 다음에 0 해서 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0까지 닫힌 구간, 열린 구간 그 다음에 이거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이요. 여기까지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A가 0이 만드는 순간 이게 딱 이게 연결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여기서 A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얻어내주시면 돼요. 그래요. 그리고 134번은 괜찮지? 이 134번. 얘기 안 해도 괜찮겠죠? 지금만 잘 해결해 주면 돼요. 디귿은 이제 그래프로 좀 그려서 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요 간단하게만 얘기해볼게요. 134번. 자, D134번 이렇게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억 니은은 괜찮아. 괜찮아. 어렵지 않아. 디귿이 문제야. 여기서 이제 A, N이 이것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어. 그래서 이건 조건제시법 다 쓰진 않을게. 여기서 관계식이 이렇게 된대. N 정수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BN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냥 미친 로그 3인 로그로 바뀌어 4인 로그로 바꿔주시는 거고요. 이게 이제 N 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이 상태에서 일단 기억을 볼게. 기억은 그냥 근처의 값을 이제 대입해주면 돼요. A1이죠. N에다가 1 대입하면 되지.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X가 어떻게 돼요? 이 이하지. 근데 X는 뭐야? 진수지. 양수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은 틀렸어. 알겠지? 그 다음에 미연법도 괜찮아. 자 A4죠. A4를 직접 여기다 4를 대입해보세요. 그런 순간 2의 4승이니까 X가 16 이하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양수가 되니까 이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신 상태에서 굳이 여기서 뭐 범위를 구한다기보다는 그대로 식을 좀 놔도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2죠. 여기다 또 2를 대입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이게 x가 16 이하가 되고 이것도 x가 16 이하가 되네. 맞지? 이때 같지? 맞지? 그래서 니은 맞아.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던 디귿번이었어. 디귿번은 그냥 그래프로 좀 알아보시면 좀 편하거든? 이게 지금 보시면 이런 조건이 있어. BN이 AN을 좀 포함하고 있는 형태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 기존에 있는 요 로그 부등식 있죠? 두 개의 로그 부등식이 지속으로 좀 바꿔보세요. 그럼 하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x는 2n승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x는 4n승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좀 나타내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밑이 좀 살짝 좀 다른데 4는 2보다 크잖아. 크다는 건 뭐야? 내가 그전에 몇 번 얘기했을 거야. 지수 함수에서 밑이 크면 클수록 x축이 붙는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신 상태에서 이제 밑이 이 형태는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보다 살짝 이제 x축에서 좀 동떨어진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신 상태에서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식을 좀 잘 보시면 돼. 이게 이렇게 되거든? 지금 이게 n이 들어가서 좀 안 보긴 한데 이건 y축 대칭이 되지? 맞지? ndc는 마이너스 n, ndc는 마이너스 n, y축 대칭이 돼. y축 대칭이 되니까 기존의 노란색 곡선 위로 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곡선 있죠? 빨간색 곡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둘씩 확인해 보면 되죠. 이게 보면 지금 비교해 줄 때 지금 이 부분 보면 되죠, 그렇죠? 여기서 진수 조건이 양수잖아. 진수 조건이 양수니까 우리가 원점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을 보면 되죠. 오른쪽 부분 보면 이게 BN이고 이게 AN이잖아. 지금 BN이 AN보다 지금 아래로 좀 쳐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B-N이 A의-N을 지금 N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그 함수값을 따져봤을 때 아래로 쳐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관계식이 맞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확인을 하면 되고. 이게 그림이 이게 살짝 있는데 바꿔볼게. 살짝 잘못됐거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곡선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곡선이 이제 y축 대축 돼서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죠. 근데 이게 빨간색 곡선은 요 기존에 BN이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B-N이 되고요. 이게 A의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아래로 쳐져 있잖아. 그래서 이 방식이 맞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릿수리 문제 얘기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력 정도 넘어가서 이제 좀 연결해서 좀 문제를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도 좀 같이 해줄게요. 먼저 필수예제 11-2번에서 살짝 내가 한 번에 연결 줘서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필수예제 7-2번이니까 설명했던 내용이긴 한데 1번 볼 때 1번 세타는 제2사분면의 가격이거든. 여기서 세타라는 것은 일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그때 이제 일반 가격 있잖아. 가격 확장시켰다고 했잖아. 일단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가격 확장시켰다고? 그러니까 가격 확장시켰으니까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30도야. 30도면 30도 플러스 360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3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2도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3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3도 포함된다는 거야. 이거는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세 바퀴 돌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 가격에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신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여기서 보면 세타가 이사분면의 가격이라고 했거든. 세타가 이사분면의 가. 그럼 우리가 이제 XY 평면상에 그림을 그릴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우피 변경이라고 했을 때 이사분면강은 요 x축 기준에서 시계방향이 이만큼 가게 된다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세타를 두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알파로 적게. 알파 한 바퀴 돌리기 전에 이제 값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일단 2파이보다 커, 그 다음 파이보다 작죠. 자, 그러신 상태에서 이제 한 바퀴를 또 돌려볼게. 한 바퀴 돌려보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2파이를 이제 양변에다가 더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신 상태에서 이 알파는 그냥 좀 세타로 이제 살짝 좀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우변도 이제 파이에다가 2파이를 또 더 하시면 되겠지. 이건 한 바퀴 돌린 형태야. 자, 요런 동경인데 여기서 한 바퀴를 돌렸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형태는 이제 두 바퀴 돌렸어. 한 바퀴를 더 돌린 거야. 그럼 2파이, 2를 또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2파이, 또 2를 추가시켜주면 될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이렇게 돌릴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화시켰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결국에 세타라는 값은 2파이에서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 들어오긴 하나 여기 이제 이걸 붙여줘도 된다는 거지. 2n 파이, 그 다음 이것도 2n 파이.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구하는 세타는 일반 값이니까 값을 확장하는 상태니까. 알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세타의 범위 이렇게 구해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형태가 이거잖아. 2분의 1 곱하기 세타죠? 이걸 살짝 바꿔주시면 되죠. 양변에 2를 나눠주시면 되잖아. 그래서 잘 계산해주면 되죠. 이제 2를 나눠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n파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분의 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 세타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도 또 2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죠. 자, 여기서 n은 정수로 해서 음수도 되고 0도 되고 양의 정수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이제 값을 이제 넣으면 되겠죠. 그냥 한번 넣어볼게. n에다가 좀 0을 넣어볼게. 0을 넣으면 이게 4분의 파이거든. 2분의 1 세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돼. 딱 보시면 45도 90도 사니까 이건 1사분면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쓸 때는 제 1사분면 쓸 수 있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쭉쭉 연장을 시켜보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연장을 시켜보니까 n이 1일 때 있잖아. n이 1일 때 이거 4분의 5파이가 되거든. 그 다음에 이건 2분의 3파이가 될 거예요. 딱 보시니까 이거는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죠.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건 파이 플러스 2분의 1파이죠. 그럼 여기서 그림을 다시 보면은 4분의 5파이 같은 경우는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만큼 더 간 거야. 여기서 이쪽까지 맞지? 3, 3을 들어오지?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있죠? 이거는 Y축이죠. 딱 경계선. 근데 어차피 저거 미만이잖아. 미만이니까 3, 4분면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케이스에 n에다 이런 대입했을 때잖아. n에다 이런 대입했을 때 이거는 제 3, 4분면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값을 좀 더 추가시켜볼게. n에다가 2를 한번 추가시켜봐. n에다가 2를 추가시키면 좀 한눈에 보일 거야. 이게 2파이 되잖아. 이거 2파이 되지. 한 바퀴 돌렸다는 거잖아. 결국에 n이 0에 따라 이제 들어온 4, 4분면이 같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n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하면 이게 결국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이 형태를 이제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기존에 이제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이 정도가 될 거라고, 그렇죠? 이게 지금 2, 4분면이 들어온 다시 얘기할게. 1, 4분면이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렇죠? 45도부터 2분의 파이 요 사이니까. 근데 여기서 한 바퀴를 돌린 거야, 맞지? 한 바퀴 돌리면 다시 1, 4분면 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3번 케이스 있죠? 3번 케이스도 제 14분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 해볼게. 너네 아마 이게 다 이해가 갈 거야. 이해 가는데 그래도 처음 하는 거 한번 해볼게. n에다가 3을 대입해볼게. n에다가 3을 대면 3파이죠. 4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잘 보면 3파이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돌리고 또 반 바퀴 돌리는 거잖아. 3파이는 뭐야? 한 바퀴 돌리고 반 바퀴 돌리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4분의 파이를 추가시킨 거지. 한 바퀴 돌리고 반 바퀴 돌린 상태에는 일단 2, 4분의 3파이는 딱 경계선이지. 여기서 이제 시계 반대방향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만큼 가니까 3, 4분의 맞지? 그래서 4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제 3, 4분면에 들어온다고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거야. 1, 3, 1, 3, 1, 3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답을 써올 때는 이제 제 1, 4분면, 제 3, 4분면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하면서 좀 추가를 좀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원 좀 넘어가 볼게. 단원 아니고 그 다음 파트인데, 사사분면에 해당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왜 그렇게 결정이 되는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일반각의 상함수라고 얘기해서 내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0도부터 시작해서 360도까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값으로 떨어지는지 얘기해봤잖아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그냥 여기다 좀 써볼게요. 이거 외워두시고요. 일단은 60분법으로 0도, 30도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사실상 이제 130도, 180도, 360도까지 나오면 한 90도까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좀 테이블로 좀 정리해서 여기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이렇게 좀 외워두시고 일단 사인 0도 있죠. 이건 0이야? 사인 0도는 0이야?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얘기를 좀 했었지. 자, 그래서 사인 30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인 같은 경우에는 90도까지 계속 증가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2분의 1로 증가해. 그 다음에 45도는 2분의 루트 2로 증가해.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까지 증가해. 그 다음에 90도 있죠. 이건 1까지 증가해요. 괜찮을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넘어볼게요. 코사인 0도 1이야. 코사인 같은 경우에 0도부터 90도까지 점점 감소해요.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30도 있죠. 코사인 30도 같은 경우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있잖아요. 사인 45도랑 같아. 알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또 0이고 이렇게.
그 다음 탄젠트 볼게. 탄젠트 0도는 0이에요.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 있죠. 탄젠트 이것도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직접 그려보지 않지만 점근선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데 탄젠트는 0부터 90도까지 계속 증가해. 급속도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야.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 1이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탄젠트 90도 있죠? 이거는 이제 값은 없어요. 그냥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프 보시면 나중에 곧 배울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탄젠트 함수 같은. 탄젠트 함수 불변속 함수야.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두 개로 찍은 다음에 있잖아. 이 점근선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런 형태네.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x는 플러스 2분의 파이. 해서 이 점근선을 기준해서 탄젠트 함수 이렇게 원점 대칭되거든요. 이렇게. 무곡선을 원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된다. 맞죠? 일단 보시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급속도로 증가한다. 맞지? 기하급수도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 그렇죠? 근데 2분의 파이에 들어가는 형태는 값은 존재하잖아. 다만 있잖아. 이게 무한대로 쭉 뻗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90도를 그냥 의미로 그냥 무한대다. 무한대. 양의 무한대다. 양의 무한대. 알겠지? 그리고 반대는 이렇게 배울 거야. 이거 수투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이게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점점 감소하죠. 이것도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음의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한없이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있죠? 탄젠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무한대라 해서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이렇게. 요 기운 보시고 이거는 음의 무한대. 이거는 양의 무한대. 알겠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80도하고 360도는 좀 중요도는 좀 떨어지니까 일단은 그 180도는 0이 돼. 사인 180도는 0이 돼요. 그 다음에 사인 360도도 0이 돼. 그 다음에 코사인 180도 있죠?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1이고요. 코사인 360도도 1이 돼. 그 다음에 탄젠트 180도 있죠? 이것도 이렇게 한번 활용해보시면 알지. 이것도 보시면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또 그릴 수 있어요. 오른쪽 왼쪽 그대로. 그러면 이제 일단은 처음에 그린 형태는 이게 원점된 형태잖아. 이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줘. 이렇게. 내가 그린 형태를 좀 잘 보시면 돼. 원점 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0도부터 2분의 파이 이 구간 오른쪽 있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 180도 있죠? 180도는 이 부분이죠? 이건 0이네.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난 다음에 여기서 점근선 있죠? 점근선은 2분의 3파이가 될 거예요. 2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서 쭉 더 연장시키면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또 그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신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이제 2파이가 되죠? 그래서 2파이 해당되는 것도 0이 된다.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이제 불연속 함수라고 꼭 기억하시고, 이 불연속 이 함수가 왼쪽, 오른쪽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나중에 또 그래프 배울 때 이거 또 한꺼번에 되는 거니까. 어쨌거나 이거 0부터 360도까지 좀 이게 좀 암기해 주시면 돼요. 이런 형태든지 값이 뻗어나간 상황을. 그 다음에 이제 사각함수 이제 부호 결정되는 형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 여기서는 좀 이거 원이 좀 필요해. 원이. XY축에서 이제 원점해서 이런 원이 있다 이렇게. 다시. 원을 먼저 그리고 XY축을 좀 추가시켜볼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Y축을 한 이 정도. 하시고 이제 X축은 이 정도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이제 직각삼각형을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럼 좀 이렇게 해볼게.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여기 지금 일사분면에 지금 원 위에 있는 좀 P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 상태에서 여기 원의 중심 있죠? 원의 중심에서 이 P까지 또 3분자 그어볼게.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제 P에서 X축에 이제 수선의 반을 내려볼게. 이렇게. 직각에는 이 선분. 그래서 이걸 뭐 H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구체적인 값을 좀 내볼게. 이 원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볼게. 반지름이 2인 이런 원이래. 이렇게. 그래서 이 원방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미를 살짝 해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원의 반지름이 2죠. 그럼 OP 길이도 2가 되지. 맞지? 자, 그리고 여기는 각도 내가 설정해볼게. 이게 60도로 해볼게. 60도를 이제 3분의 8로 나타내고, 이걸 이제 6분의 8로 나타내볼게. 그래도 좀 보기 쉽게. 디그리로 나타내볼게요. 이렇게. 자, 딱 보시면 이게 특수각을 이용할 수 있어요. 60도, 90도, 30도지? 그렇죠? 그럼 이게 2대 1대 루트 3이 되지.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길이가 1이고, 여기 해당되는 길이가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구체적인 값을 이용해서 P점에 해당되는 이제 좌표값을 내가 딱 매겨볼게. 그럼 여기서 이제 좌표의 형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모두 양수가 되겠지. X, Y, 좌표가 모두 다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1, 루트 3이 돼. 맞죠? 이 값을 이용해서 사인부터 이제 탄젠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내가 직접 한번 계산해볼게.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된다는 첫 번째 케이스 제2사 분면도 볼게. 이 제2사 분면도 보잖아. 자, 여기에서 사인 60도인 값을 또 구해볼게요. 60도. 자, 사인 60도는 빗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루트 3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60도가 한번 보여볼게. 이거 내가 살짝 좀 수정해보면 이제 내가 높이라고 했잖아. 높이라고 부르지 않고 Y 좌표라고 얘기해볼게. Y 좌표. 그리고 코사인 60도도 보여볼게. 코사인 60도 빗변분의 X 좌표값 해서 이거 1이 되지. 그렇죠? 이것도 해서 이 1이라는 값이 이제 X 좌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인 값을 또 확인해 볼게요. 이건 x 좌표값 분의 y 좌표값이죠.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될 거예요. 1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좌표값으로 이제 확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제1사분면에 들어오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실제로 x, y 좌표값을 이렇게 구분져서 계산해보니 답 양수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제1사분면에 있을 때는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 모두 다 양수가 된다는 거. 알겠지? 해서 1사분면 3개가 양수가 된다.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2사분면이죠. 2사분면부터는 이제 형태가 좀 변할 테니까. 제 2사분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거를 y축 대칭시켜볼게. 그럼 이게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좀 매칭이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부호가 좀 달라지겠네. 만약에 이거를 내가 P1이라고 하고 이게 P2라고 한다면 P2에 해당되는 X좌표값은 마이너스 1, 루트 3이 될 거야. 맞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이게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인부터 이제 코사인, 탄젠트까지 값을 한번 좀 내볼게. 자, 첫 번째로 이제 사인, 이때는 어떻게 되겠니? 우리 아까 배웠잖아. 요 X축 기준으로 시계 반대방으로 도는 거니까 180에다 60도를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90도 플러스 이 각도만 가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2분의 8 플러스 6분의 8 이렇게 써도 돼. 알겠지? 근데 편의상 그냥 이렇게 써볼게.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지만 파이 마이너스 이제 3분의 파이로 내가 표현할게.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 값은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x좌표, y좌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해 보세요. 자, 사인 3분의 2파이 있죠. 사인 3분의 2파이면 빗변분의 그 다음에 y좌표 값이 되죠. y좌표 둘 다 양수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와. 그래서 이거 루트 3이라는 값은 y좌표가 된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있잖아. 파이 마이너스 3분의 8 있죠. 자, 이건 좀 살짝 달라질 거야. 이거 빗변분의 x좌표 값이지. x좌표 값은 음수로 바뀌었지. 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분의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1이 뭐냐? 이게 x좌표 값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탄젠트 있잖아. 3분의 2파이 있죠. 3분의 2파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x좌표 값 분의 y좌표 값이 되죠. 여기서 보시면 x좌표는 음수인데 y좌표 값은 양수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이거 y좌표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x좌표로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이제 한눈에 좀 보이실 거고요. 결국에 이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그래요.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자, 여기까지 내가 다 계산해봤어. 그 상태에서 이제 결과값을 좀 확인해볼게. 지금 보시면 사인 같은 경우는 양수가 나왔어요. 코사인 음수 나왔어요. 탄젠트도 음수 나왔지. 아, 그래서 2, 4분의 때는 2, 4분의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사인만 유일하게 양수고 코사인 탄젠트 음수야. 알겠죠? 그래서 2, 4분의 이걸 꼭 기억하세요.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 알겠죠? 사인만 양수. 코사인하고 탄젠트 있지. 이거는 음수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 나중에 너네는 이제 이거 좀 익숙해지면 금방 외우게 돼. 뭐 얼싸놓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3, 4분면 4, 4분면 또 따져볼게. 뭔가 부족한 관계로 좀 아쉽죠? 그래서 다 지워볼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좀 해볼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 P2라는 이 점을 X로 대칭시켜볼게. 그럼 이 정도 가게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이 직각삼각형을 또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 합동이죠? 다 합동이야.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도 이거를 요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를 P3라고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x좌표 값과 y좌표 값이 둘 다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맞지? 음수지? 왼쪽 아래로 쳐주기.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제 3, 4 분해를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하나둘씩 또 이렇게 계산해보자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축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면 이만큼 거죠? 그렇죠? 이게 60도야? 180 기준의 시계 반대면 60도만큼 더한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180도 더하기 60도 이렇게. 맞죠? 아, 이게 어떻게 된다?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빗변분의 그 다음에 y좌표 값이죠. 빗변은 당연히 양수죠. 빗변은 양수야. 자, 그래서 2는 항상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y좌표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 y좌표 값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넘어가 볼게요. 코사인 각은 이제 240도가 될 거고요. 240도.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3분의 4파이가 돼요. 호도법은 나타내면 3분의 4파이가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코사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빗변분의 지금 x좌표 값이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 보시면 x좌표 값이 또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붙여주시고 이거 x좌표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탄젠트로 바꿔보세요.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180도 플러스 60도가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x좌표 분의 y좌표 값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좀 써보시면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거를 x좌표 그 다음에 이거를 y좌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둘 계산해볼게. 일단 이거는 뭐 그대로 둬야 되죠. 부호만 이제 마이너스 확인할 수 있고 이거 계산은 플러스 바뀌지.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플러스 루트 3으로 바뀐다. 여기서 이 부분만 주면 이렇게 플러스 바뀐다. 자, 그럼 3, 4분면에서 우리가 이거 확인할 수 있지. 탄젠트만 유일하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음수야. 알겠지? 자, 그래서 3, 4분면에서 이렇게 쓰시면 돼. 탄젠트만 양수이고요. 나머지 사인하고 코사인 있죠? 이건 음수다. 이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상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시간 마지막 이제 4, 4분 들어갈 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P1을 있잖아. X축 대칭시켜볼게. 이렇게 돼서 이거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P4라고 해보자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네 번째 케이스 또 해볼게. 제 사사분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세 개로 분류시키면 되겠죠. 여기서 x축 기준으로 음의 방향 있죠. 이건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도면 이 각이 60도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2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라고 뺐다게 볼 수 있죠. 3분의 파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60부분에 나타내면 360도 마이너스 60이 되는 이게 300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360도 마이너스 60도. 그래서 이게 300도. 자, 그럼 이건 좀 계산해볼게. 이것도 이제 빗변분의 y축이 되고 y 좌표 값이 되죠. 그래서 2는 그 정도로 가시고 y 좌표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y 좌표 값. 코사는 마찬가지예요. 360도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빗변분의 x 좌표 값이지. 이건 둘 다 양수가 되겠네. 맞지? 빗변은 당연히 양수죠. 빗변의 길이. 그러니까 x 좌표 값은 지금 이 플러스 2자 플러스 1. 그래서 이거는 x 좌표 값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젠트야. 탄젠트 이제 300도라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이건 x 좌표 분의 y 좌표죠. x 좌표는 1이고요. y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x 좌표와 y 좌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산 잘 좀 해보시고, 여기서 부호 결정이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서 마찬가지로 식이상이 발생됐죠. 코사인만 유일하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다. 라고 해서 제 사사분면 있죠. 제 사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하고 탄젠트 있죠. 이건 음수가 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좀 길게 그냥 설명한 거야.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길게 일부러 설명했지만 너네들이 나중에 풀 때 있잖아. 이 과정은 사실 필요 없고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 부분이 1사분면이죠. 1사분면은 x좌표, y좌표 값이 둘 다 양수인 부분이야. 자,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라고 해서 올이라고 표현해. 이거 외울 때도 편안하고. 그 다음에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니까 이렇게 사인 표현할게. 그 다음에 3사분면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탄젠트. 4사분면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 얼싸 않고 이렇게. 책에 나와. 얼싸 않고. 이거 좀 외우기 쉽잖아.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시계 반대방향 순서로 얼싸 않고 이렇게 외우시라고. 얼싸 않고 이 순서로 요 값이 요 해당되는 4사분면에서 플러스다라는 사실을 외우는 상태에서 문제를 적용시켜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는 뭐 괜찮아. 그래서 필수예제 7-3번 좀 얘기해볼게. 그 원장님 여기 수업하실 때도 이렇게 분필이 막 이게 날리니? 자, 그래서 7-3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도형 잘 보시고. 여기서 이제 사각형이 좀 쪼개졌다고 보시면 돼. 지나는 중심을 해서 이게 45도가 되고요. 여기서 이것만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게 90도, 45도, 45도죠. 이게 직각 이등변 사각형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정도. 그래서 길이를 낼 때 이게 지금 1하고 보였거든? 그럼 이것도 1이고요. 이게 루트 2 곱하기 1 이렇게 돼. 1대 1대 루트 2. 알겠지? 직각 이등변 사각형에서는 1대 1대 루트 2라는 사실을 꼭 숙지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끼인 각도가 30도예요. 그럼 여기서 A, B, C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큰 틀에서 보세요. A, B, C 요 삼각형 보시면 이건 특수각이에요. 90도, 30도, 60도 맞죠? 살짝 이게 좀 무평 형태니까 만약에 이 빗변이 일어났을 때 이게 1이고 이게 루트 3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1에 해당되는 길이는 A잖아. 그럼 이 전체 이 BC에 해당되는 길이는 루트 3 곱하기 A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신 상태에서 이건 당연히 2A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좀 해볼게. 요 D라는 점에서 있잖아. 요 AB 선분에 수직인 이렇게 선분 좀 그어볼게. 그 이유는 곧 알게 될 거야. 결국 2번 문제 풀기 위해서야. 2번 문제 보시면 갑자기 쌤동 15도로 구하라고 있잖아. 여기서 45도, 30도, 60도, 90도 가지고는 우리가 15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의로 있잖아. 사각형을 좀 쪼개주셔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이 D라는 점에서 AB 요 선분에 수직이 되는 게 선분을 딱 그어는 순간 여기 끼인 각도는 60도야? 맞지? 90도, 30도에 60도지? 그 다음에 60도, 40도 나머지 각도는 뭐 어떻게 180인데 75도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90도잖아. 그러면서 여기 끼인 각도가 15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구하는 건 사인 15도잖아. 사인 15도니까 이거 직각삼각형을 딱 떼서 이제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 15도는 어떻게 돼? 이거분의 이거 맞지? 그래서 지금 이 길이 구했지.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하시면 되지. 자, 그래서 여기서 좀 하나 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길이 구했지? 이 전체 길이 구했지? 여기 나머지 길이 어떻게 돼? 루트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지. 루트 3 A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특수각이지. 90, 30, 60.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1대 이게 1이죠.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길이는 뭐야? 여기다가 2를 나눠주면 되잖아. 다 끝났지? 계산만 잘해주면 돼. 해서 사인 15도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적용시켜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는 좀 날아가겠죠? 날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유리화 시키시고 이렇게 하겠지? 분모 문제에 루트 2로 곱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갈게. 그 다음에 뭐 필수제 7-4번에 해서 그 다음에 4번 여기서 이제 가격표를 잘 보시면 요 지금 일반값 있잖아. 3, 4분면에 들어오죠. 파이부터 2분의 3 파이고 4이니까 그 상태에서 이 긴 식을 하나 둘씩 확인해 주시면 돼.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 부분 괜찮거든. 너네들 계산할 때 이 부분이 좀 그럴 수 있어. 이 부분만 좀 잘 조심해 주면 돼. 그럼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건 지금 제곱근이지. 2가 생략된 거잖아. 그럼 이 매칭됐지.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되지. 사인 세타의 절대값이 이렇게 되지. 왜 지금 절대값 붙였냐면 이게 짝수잖아. 짝수. 그렇지? 짝수 차수지. 그러니까 일단은 절대값 씌워줘야 돼. 그러면서 사인 세타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자세히 배웠던 형태형은 얼싸안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3, 4분면이죠. 3, 4분면에서 사인 뭐야? 음수지. 음수니까 어떻게 빠져나와? 마이너스 사인으로 빠져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어려움 없을 거예요. 이거는 홀수, 그죠? 홀수 차수죠. 홀수 차수니까 이건 어차피 이거 음수든 양수든 해서 여기 안에 있는 그대로 형태로 그냥 빠져나와. 맞죠? 근데 구체적 값을 이렇게 내주시면 더 편하죠. 마이너스 1세제곱에 이제 세제곱도 있죠. 요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플러스 2로 바꿔보면 2가 된다는 거. 알겠지? 그대로 빠져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상관할 바 없이 홀수 차수니까 이거 바로 그냥 써주시면 돼. 다만 이것만 잘 확인하시면 돼. 이게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4분면에서 음수죠. 음수야. 마이너스 이렇게 한자트 양수죠. 플러스 1이야. 저기 몰라. 왜냐면 이거의 절대값이 이거보다 클 수도 있고 이거 절대값이 이거 작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좀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코사인 세타 있죠?
코사인 세타의 범위를 직접 한번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코사인 세타가 지금 음수면은 일단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탄젠트 세타 있죠. 탄젠트 세타. 일단 탄젠트 세타 구하기 전에 여기다 1 보이시 1.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이거를 이제 코사인 세타 플러스 1로 좀 이거 바꿔보세요. 이렇게 되면 보니까 양수거든? 그러면서 이게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양수라고 보면 되는 거지. 괜찮죠? 이게 좀 그럴 수 있어. 코사인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세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한눈에 안 보일 거야. 코사인 세타 3, 4분면에서 음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쓸 수는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다음 단어 가지고 배우는 건데 이게 문제가 좀 그래 이게 과정이. 코사인 세타 값은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이거 기억하시면 돼. 다시 여기 이게 그래프로만 좀 이해하시면 돼. 이 그래프로만 사실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림이. 이게 뭐 뒤에 살짝 그래프로 배울 때 화면에 잘 보이거든.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러죠. 여기서 요 점이 1이고요. 요 점 있죠. 가장 아래 처리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이게 우함수가 돼요. y축 대칭이 되거든.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야. 계속 뻗어나가.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범위를 구해줄 때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세타만 더해주면 되니까 당연히 양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양수라는 거 확인해서 이게 이제 부호가 그대로 빠져나오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2단원에서 완벽하게 지금 닮지 않은 내용에서 이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있죠? 코사인 세타 범위 구할 때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도 좀 얘기해 볼게. 2번 문제. 문제도 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뒤에 그 각 변하는 거 배우면 좀 쉬운데 왜 굳이 이걸 이쪽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커요. 실제로 6번의 13파일은 일반 각이라 인식하시고 우리 아까 그 배웠었잖아. 2M 파일 더한 형태 있죠? 그런 식으로 좀 인식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여기서 분자 13을 있잖아요. 12 플러스 1로 쪼개보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좀 나눠보세요. 이렇게 되거든. 크기는 좀 보이지. 이건 지금 2파이가 더한 형태고 원래 있는 형태는 6분의 파이지. 이거 1사분이 들어가. 맞죠? 1사분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값이 결국에 사인 6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야. 이거 괜찮아? 이거 좀 괜찮니? 봐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6분의 13파이는 이제 그림 그렸을 때 너무 그렸잖아. 이렇게. 자, 그러신 상태에서 이제 원점 기준으로 이제 동경으로 도는데 일단 6분의 8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X축 기준으로 이제 식의 반대방이 60도가 아니라 30도네. 에이, 살짝 이렇게 낮춰볼게. 30도거든? 이런 식으로 좀 낮춰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30도가 될 거야. 6분의 8이 30도죠? 60분 나타내는 30도지? 자, 그러신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린 형태가 됐다는 거야, 이게. 맞지? 이 파이가 360도까지 한 바퀴 돌려. 그럼 어디가 있어? 제자리가 있잖아. 그럼 제자리 과연 이 형태에서 이제 사인 값을 구해주는 거지, 사인. 사인 뭐야? 6분의 파이 계산해주면 되잖아. 요 직각삼각형에서 그대로 계산해주면 될 거 아니야. 여기 이해 가니? 한 바퀴 돌렸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사인 6분의 파이 구하는데 이거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사실 이 형태 있잖아. 뒤에 그 각변한 형태 여러 가지 그 형태가 나오는데 그거 한 번에 정리되면 더 알아듣기 쉬워요. 그거 배우면 더 이게 문제가 참 잘 풀릴 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좀 쪼개시면 돼요. 이렇게 좀 해볼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24 있죠? 24 더하기 5는 29잖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본 거야. 이거 4파이거든? 6.5파이? 4파이는 뭐야? 두 바퀴 돌린 거죠? 그 여기에 남은 거 이것만 해야 되는 거. 결국에 이게 이래. 코사인 6분의 5파이가 돼. 이것만 구하시면 돼. 그럼 코사인 6분의 5파이는 뭐니? 결국에 180도 있잖아. 파이에다가 6분의 8을 뺀 형태죠. 그럼 이것도 좀 나타내 보세요. 파이가 이만큼 같잖아.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시계방에 가는 거죠. 저 6분의 파이는 이만큼. 이 정도. 그렇죠? 2, 4분면에 속한다는 거죠. 여기서 코사인 값을 구하면 되죠. 자, 코사인 2, 4분면 마이너스지. 이 사인 마이너스지. 해서 여기서 값이 이렇게 구하면 돼.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루트 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 마지막이 얘 있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2분의 5파이거든? 자,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마이너스 좀 앞세워서 이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시고요. 이렇게 되시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탄젠트 있잖아. 마이너스 6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건 뭐야? 세 바퀴 돌린 건데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돌린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거 삭제시키시고 이것만 보면 돼. 이거 보면 시계 방향으로 이제 간 거니까 의대 방향이요. 이만큼 같이 4,4분의 위치에 있지. 맞지? 4,4분의 탄젠트는 뭐야? 이거 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쓰시면 돼.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아까 내가 1이라고 했거든?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 형태는 지금 이건 내가 지금 방금 이 기존에 있는 이제 원을 가지고 이제 1사분면 4사분면 나눠서 내는 그 삼각비 이용해서 사인부터 탄젠트까지 구했잖아. 그거 이용해서 이제 이거 풀어주는 건데 이게 조금 뭐 그거 이용해서 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각변하는 거 배우거든 간단하게. 그거 배우면 이거 쉽게 풀 수 있을 거니까 일단은 뭐 이 문제는 우리 오늘 배운 거 이거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요 맨 마지막 부분 있지? 가로 이렇게 나눴잖아. 이렇게 나눴지? 이거는 이제 시계방향으로 세 바퀴 간다고 했어. 그래서 이 바퀴를 돌려볼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렸지?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4분의 8이지. 다시 시계방향으로 간다. 이만큼. 궁금하시면 여기서 직각삼각형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보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삼각비 이용해서 탄젠트 값 구하면 되잖아. 맞지? 45도가 뭐야? 마이너스 45도가 이게 45도로 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90도지, 45도지, 45도지. 직각 이동 삼각형이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해볼게. 뭐 2라고 해볼게. 루트 2라고 해볼게. 그럼 이건 1, 1, 1 되잖아. 맞지? 그럼 이걸 필요하게 되면 여기서 좌표값을 어떻게 1,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이 값은 내가 임의로 그냥 설정한 거야.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여기 2 루트 2라고 넣어도 상관없어요. 2분의 1 루트 2라고 상관없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좌표값을 이렇게 얻어내서 여기서 탄젠트 값을 얻어내니까 탄젠트 뭐야? x 좌표값 분의 y 좌표값이죠? 계산해보세요. 마이너스 나오죠?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2단원에서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라는 거야. 그래요. 일단은 잠깐 잘라서 이게 좀 시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줄게요. 이런 시간을 좀 주고 해서 문제 푸는 시간 줄 테니까 지금 뭐 유제 문제는 아직 안 풀었죠. 그러니까 유제 문제 7-6번부터는 아직 안 풀었지. 그래요. 그러면 유제 7-6번부터 이제 푼 거 하면은 이렇게까지 7-8번까지 이제 풀어볼게. 갔다 오세요.